네,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 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30대 환자가 다른 환자들의 수액에 몰래 세제를 주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문제 환자는 전직 간호사였는데요. 경찰과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은 손수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같은 병실을 쓴 환자가 수액에다가 그 욕실 청소용 세제 이걸 넣었는데 이걸 근데 넣은 사람이 전직 간호사였다. 그렇습니다. 네, 이 내용이네요. 이게 참 놀랍죠? 예, 예. 3월 21일 새벽에 발생한 일인데 그 대전 동구에 있는 한 병원이었습니다. 예. 당시 이 남성이 이 피의자가 6인실에 입원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입원하고 있던 중 저희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그 다른 옆에 있던 환자가 수액을 맡고 있었는데요. 예. 그 수액에 주사기를 통해서 세제를 주입했다. 예.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요. 이제 수액을 통해서 세제가 몸속으로 들어온 저 환자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팔이 막 툭툭 붓고요. 또 극심한 그 통증을 호소해서 의료진이 긴급하게 왔어요. 그랬더니 일단 세제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피의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예. 이 전직 간호사가 덜미를 잡히게 된 그 경위가 사실 병실 내에는 CCTV가 없던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이분이 넣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게 된 겁니까? 네. 일단 그 해당 병원 안에서 같은 성분의 세제가 발견됐고요. 예. 그리고 또 이 피의자의 옷에서도 세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옷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주사기도 발견됐는데요. 그 세제 성분을 이제 옆에 있던 그 환자의 그 수액에 주입한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도 발견됐고 그 주사기에서 이 피의자의 DNA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 피해자가 직접 이 수액에 이 세제를 주입하는 장면을 봤다. 봤다고 경찰에 이야기했다는 보도도 일부 있거든요. 예. 이런 걸 종합해서 설령 직접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이 피의자가 세제를 주입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됐고 이후에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습니다. 네. 지금 피해자가 여기 환자였던 거잖아요. 네. 근데 주사기는 의료용품인데 어떻게 입수를 한 겁니까? 사실 그 주사기의 어떤 그 입수 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 주사기에서 이 피의자의 DNA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 주사기를 이용해서 세제를 주입한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수액줄에서도 역시 이 피의자의 DNA가 함께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범행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이분 보니까 5년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했다고 하는데 뭐 다른 실제 문제를 일으킨 사안들도 있었다면서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뭐 어떤 잘못이나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이번 잘못을 했다고 뭐 단정할 수는 예.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이상한 짓을 했다고 전제한다면 예. 이게 좀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5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는데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병원들이 없었고요. 예. 즉 여러 병원들을 전전했고 그리고 또 수리 문제라는 보도들도 있습니다. 예. 특히 작년에 이제 충북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출근 4일 만에 그만뒀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대낮에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체포돼서 예. 이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2018년에 경기도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일을 할 때는 이게 그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제 빼돌렸다는 겁니다. 이제 간호사복을 입고 예. 그 병원의 그 약국에 가서 예. 환자에게 써야 된다라고 해서 받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네네. 이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 또는 이번 사건의 어떤 그 배경 등등과 함께 좀 엮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범행 동기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피의자가 그 환자와 함께 아는 사이인 것도 아니고 네. 두 분이 다툰 적도 없다는데 네.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사실 세상에 워낙 이상한 일이 많아가지고 네네네. 이게 지금 단계에서 뭐 하나를 딱 찍어서 동기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긴 참 쉽지 않죠. 예.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뭐 아는 사이가 아니고 또 다툰 적도 없다고 하지만 간혹 가다가 다툰 게 아닌데 혼자만
다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혼자만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혼자만 분노에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이 피해자 그리고 또 함께 병실에 있었던 그런 환자 그리고 또 의료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알 것이기 때문에요.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옆에 같이 입원했던 환자에 대한 불만인지 예. 아니면 그 병원 또는 그 의료진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지 또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술 얘기를 했잖아요. 예. 혹시 뭐 입원 중에 술을 마셔서 또는 입원 중에 술을 마시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경찰 그리고 검찰이 사실관계를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주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고 네. 이 피해자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굉장히 좀 큽니다.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이제 일부의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면 뭐 살인 미수 혐의 이런 것도 적용 가능한가요?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살인미수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살인의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살인 행위, 살해 행위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이 사건에 대입해 보자면은 세제를 수에게 주입한 게 이제 행위가 되겠죠. 실행에 착수가 되겠죠. 그런데 사망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예. 이제 살인의 고의가 전제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건데 예. 과연 가능할까 여부는 약간 좀 유보적입니다. 즉. 이 살인죄라는 게 인정되면은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살인 미수 마찬가지죠, 역시. 네네. 따라서 보다 더 엄격하게 살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특정한 시점에 가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사실 신이 아니고서는 정확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예. 네.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당시에 뭐 SNS에 어떤 글을 남겼는지 예. 또는 지인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또 혹시라도 그때 같이 병원에 있었으니까 병실에 있었으니까 옆에 있던 그런 그 입원 환자들 예. 아니면 이제 의료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네. 이게 상해의 고의인지 특수상해 고의인지 아니면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될 것인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